홍준표 도지사가 교육장들에게 내뱉은 막말이 사실인지를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진실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에 인공갯벌 조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산국립병원 이전이 무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창원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지만 경남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교육계에 막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짓말을 한 쪽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교육계 원로에게 막말을 했다. 성기용 김해 교육장은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말하던 도중 홍 지사가 자신을 향해 지사가 말하는데 중간에서 금방지게 자르느냐며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함 치시기에 내가 나는 지사님 보아가 아니니까 고함 지르시지 말고 조용히 말씀하시라 하고.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경남교육의 대표인 교육자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집단 행동을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홍 지사는 김해 교육장에게 금방지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해 교육장과 약간의 언쟁은 있었지만 금방지다는 표현은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드립니다. 또 다른 논란은 남해군 방문 당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홍 지사가 교육자는 모두가 거짓말쟁이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는 당일 음성 녹음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런 말은 없었다고 밝히고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도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음해하는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즉각 중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홍준표 지사가 교육계에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육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교육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도덕적인 타격을 입게 돼 사활을 건 양측의 진실 공방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환경단체가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에 우리나라 최초가 될 인공갯벌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창원시가 사실상 이 제안을 거부하고 애초 계획대로 전체를 매립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축구장 100개 넓이의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이곳의 절반을 매립하지 말고 인공갯벌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산만 수질을 개선할 수 있고 기능이 겹치는 원도심 쇠퇴를 막으면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관광도시라고 하는 정책을 세웠는데 저런 인공갯벌은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또 생태도시의 기초가 되는.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인공갯벌을 살피러 일본까지 다녀왔지만 애초대로 전체를 매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인공갯벌은 만드는 데만 10년 넘게 걸린 데다 사업비도 수천억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생태 효과나 관광객 유치 효과도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본 인공 해변은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도 지금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창원시는 애초부터 인공갯벌을 만들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하며 전체 매립의 부작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은 지 68년이 된 국립마산병원, 노후화돼서 재건축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통합 이전인 옛 마산시와 국립마산병원이 맺은 병원 이전 협약이 통합 후에 무산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46년 국내 최초 결핵 전문 병원인 국립마산병원이 철거되고 48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빈터만 남았습니다. 창원시가 통합하기 전인 지난 2009년 옛 마산시는 노후화된 병원 건물을 마을과 떨어진 것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이터를 택지로 활용하기로 병원 측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9년 체결된 협약에는 기존의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어 좌측에는 병원 재건축을, 우측에는 개발지구를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이전은 마을 주민들의 수건사업.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병원 이전과 택지 개발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창원시는 인근 현동지구 6천 가구 아파트 공급으로 가포 택지 개발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토지의 이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은 당장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으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핵병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방을 얻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약속을 하기를 우리 주민과 합의하에 공사를 시행하겠다. 창원시는 국립병원 재건축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보름 정도 종합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요즘같이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시작은 커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30대 중반 나이에 어린이 승합차 안전장치 회사를 창업한 전상훈 씨. 혼자 시작한 회사는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연매출도 7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제 표준형 정지 표시장치를 국내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을 시켰고, 한 대학교가 마련한 창업 특강. 대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워 창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동아리까지 만들어 창업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기업이 생성이 될 때 얼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고 취직을 해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청년들의 창업 열기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지원은 인색합니다.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지난 2011년 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창업 기업 수도 33곳에서 13곳으로 급감했습니다. 더욱이 경남에는 국비 25억 원이 지원되는 창업 선도대학도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남 자치단체들의 창업 지원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방학이면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히려 힘든 시간을 보내기 있습니다.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천의 한 폐교에 이들을 위한 작은 배움터가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천의 한 폐교. 종이 접기 해서 액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방학 기간이지만 학생들이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결혼 예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직접 만든 액자에 넣어봅니다. 몸에 장기를 찾아 일일이 오려붙일 때는 마냥 신이 납니다. 패야, 패가 뭐냐면 장애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함께 참여하는 희망이 자라는 열린 학교입니다.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 단체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방학마다 폐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방학이면 교육 기회가 흔치 않은 데다 오랫동안 곁에서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은 학부모들은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방학이라는 거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학생도 재능 기부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사랑이 많으니까 제가 사랑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받아가는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헤어지면 아쉽고 또 보고 싶고. 이 작은 배움터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광신개발 500만 원, 거제시청 직원 일동 460여만 원, 의령군 신창지지 황혜용 대표 200만 원,
부의경 의약유통협회 경남특별분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이래산업 100만 원, 창원시 벽산 블루밍 아파트 비단지 분여회 50만 원, 창원 미즈미 북마산센터 43만 9천 원, 합천군 양돈단지 자가사료 회장이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는 가포신앙 민자부두가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부터 화물을 처리하는 등 항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0만 제곱미터 넓이로 만들어진 가포신항은 컨테이너선 2척 등 모두 4척이 동시에 화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진로소주와 물동량 유치 양해각서를 맺는 등 올해 화물 150만 톤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유적 발굴로 관심을 모은 창원 용지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유적 발굴 기간이 연장됩니다. 조사기관인 두류문화연구원은 창원 용지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과 창원시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발굴 범위를 확대하고 발굴 기간도 한 달 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5만 10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3,460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무동지구에서 1,085가구, 진주시 평거 4지구에서 1,30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주택 규모별로는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식 매수 등을 위해 계열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PP그룹 이나경 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오늘 이 회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 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SPP 해양조선 소유자금 261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